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 속 오늘에 관해서 통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쯤 돼서 제가 묘청과 김부식 그리고 신채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1월 4일이 바로 오래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1135년 1월 4일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제 신채호는 묘청의 난에 의해서 묘청을 비롯한 개경파가 좌절을 하고 김부식이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쪼그라든 역사로 전락을 했다. 묘청의 난을 한국 역사상 1000년의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묘청을 띄우고 김부식을 깎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은 통쾌한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너무나 직시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26년에 정강에 변이 있었는데요. 북송 정권의 상황과 그리고 황제 휘종과 흠종 두 황제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북송 정권이 폭삭망한 게 1126년입니다. 그 이후로도 금나라는 승승장구를 했고요. 인구나 그 다음에 땅 넓이나 국력, 군사력 모든 것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금나라를 상대로 해서 고려가 사대의 예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후에 인조가 겪었던 그 정도의 치욕이 아니고 고려라는 왕조는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고려가 멸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묘청의 주장이 개경은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세가 강하니 서경으로 천도를 하면은 세계 최강의 금나라가 고려 앞에 머리를 쪼아릴 거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먹히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어느 날에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거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96년 1월 4일은요, 그 이전에 우리 근대사의 최대의 비극 중 하나인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한 나라의 국모가 일본의 낭인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깡패죠, 깡패. 일본 깡패 집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그 직후에 을미의병이 일어난 날이 바로 역사 속의 오늘이 되겠습니다. 1896년 1월 4일이 되겠고요. 을미의병은 역사학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최초의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의 의병이 기이한 날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일본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강행될 때 을미의병 이전에 의병 활동이 있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 경장 당시에 갑오 의병을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근대사의 최초의 의병이 갑오 의병이겠고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미 의병이 우리 근대사 최초의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근대사 최초의 의병이 일어난 국난을 맞이해서 의로운 군대가 일어난 그날이 바로 1896년 1월 4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은 1982년, 근대사라기보다는 현대사겠죠. 1982년 50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지금도 일부 인사들이 일제의 잔재니 어쩌니 하면서 교복을 없애자, 두발 자유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982년 1월 4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에 교복이 폐지가 되고 두발 자유화가 시행된 날이 1982년 바로 1월 4일 역사 속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래전에 전두환이 일제 잔재를 청산했고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전두환 정권 시대로 돌아가자, 전두환 타도를 외치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전두환에 의해서 교복 자유화가 전격적으로 단행되고 두발 자유화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가 80년대 내내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고 등하교를 했는데 다시 교복이 부활한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매일매일 어떤 옷을 입혀서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킬까 하는 걸 너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교육부에다가 진정을 해서 제발 좀 교복을 부활시켜서 학부모들의 학생 복장 고민을 들어달라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열화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교복이 다시 부활된 것이지
일제, 잔재 그런 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사건은 시대 순으로 쭉 연도별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을미 사병과 1982년 1월 4일 교복 자율화 그 사이, 역시 현대사 초기의 일인데요.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비극이 6.25 사변인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인민군의 불법 남침으로 6.25가 발발하고 3년여에 걸쳐서 6.25가 진행되는데, 초기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했다.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하면서 통일 일보 직전에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전선에서 후퇴를 거듭하다가 서울을 다시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서울을 다시 내어준 일사후퇴라고 하죠. 1951년 일사후퇴가 단행된 바로 그날이 1월 4일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오늘이 바로 일사후퇴가 단행되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날인데요. 일사후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사후퇴 이후에 인민군과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은 불과 2달 정도였고요. 3월 달에 우리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이북까지 진격을 하면서 6.25가 발발하기 전보다 3년 전쟁 이후에 우리가 수복한 영토가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우리가 수복을 했으니까요. 3년 전쟁이 흔히 무승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인명 사상도 훨씬 심했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한 인적, 물적 손상을 입었지만 전쟁을 남침 도발을 한 그 대가로 북한 전역이 초토화가 되고 북한의 인적, 물적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다룰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요. 6.25와 일사후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한 2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25와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도 초기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렸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공 측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밀렸지만 이후에 결과적으로
중공군들을 괴멸했던 용문산 전투라든지 양구 8.5 전쟁이라고 하죠. 8.5 전투에서 북한군들을 북한군과 중공군, 주로 이제 중공군이 되겠군요. 중공군들을 대대적으로 경멸을 하고 그 호수를 지금 우리가 부르는 8.5호라고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명명했던 지명인데요. 8.5 전투, 중공군이 대표적으로 패배한 용문산 전투와 8.5 전투가 있는데, 중공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이 지지 않은 전투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자 숫자를 지금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근래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죠. 중국 측에서 8.5라는 지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측에서 8.5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완강하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허지부지 됐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950년 연말쯤 되어서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은 물론이고, 휴전선이 아니고 38선은 물론이고 두만강 압록강변까지 후퇴했을 때 비로소 이제 연말쯤 돼서 중공군이 한국전쟁 6.25에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1950년 6월 25일 최초의 북한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할 그 당시에 이미 중공군은 한국 전쟁에 6.25에 개입을 했다 하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역사적인 팩트인데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